지방흡입은 피부와 근육 사이 피하 지방을 직접 뽑아내는 수술인데요. 지방세포를 빼내도 임신했을 때 배가 제대로 불러올지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부산 365MC병원 지방헌터 박윤찬 대표병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 무엇이든 물어보살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리기간 지방흡입 해도 되는지, 켈로이드 피부도 수술이 가능한지, 지방흡입 후 확실한 감량을 위한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방흡입 후 임신을 하게 된다면 다시 살이 찌는지 다들 한 번쯤 찾아보셨을 궁금증, 제가 지방을 정리하듯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뱃살이 접히는 모양만으로도 지방 유형을 알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원장님, 생리기간인데 지방흡입 가능할까요?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마법이 찾아오거나 수술 일정을 맞추려고 보니 딱 그날과 겹치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 지방흡입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지방층에는 끝 혈관이 없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지 않지만 약간의 피수치 저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10위까지가 정상 피수치라고 보면, 그보다 낮은 고객님들은 수술 전후로 철분제 복용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생리기간의 수술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흡입 수술은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혹시 걱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 압박복 꼭 입어야 하나요? 지방흡입 후 압박복 꼭 입어야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압박복 입는 것이 좋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은 피부와 근육 사이 피하 지방을 직접 뽑아내는 수술인데요. 이렇게 지방을 쏙쏙 뽑아내고 나면 당연히 그곳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이 잘 붙을 수 있게 적당한 탄력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압박복입니다. 그리고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혈관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압박복이 이런 미세 출혈을 지혈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복을 한 달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복이 수술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 경과를 수월히 넘기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은 되도록 24시간 입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답답하시면 몇 시간씩 벗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켈로이드성 피부인데 지방흡입 후 상처 괜찮을까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상처 걱정이 제일 먼저 들 텐데요. 우리 피부는 상처나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섬유 조직이 과다하게 성장하는 것을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켈로이드인지 비유성 반응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성 반응 증상을 켈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비유성 반응은 절개한 주변만 상처가 튀어나오는 경우이고, 켈로이드는 주변 경계보다 더 넓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고, 드물게 절개 흉터가 융기되는 경우에는 융기를 완화시켜주는 주사 처치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지방흡입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수술 이후 운동 관리는 무리하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것을 좋습니다. 먼저 수술 당일 정도는 충분히 쉬어주시고, 수술 다음 날부터 가볍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시니 매일 식후 30분 정도 평지를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흡입 후 2주가 지나면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격렬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실밥 제거 후부터 하시고, 실밥 제거 후에는 특별히 금기되는 운동은 없지만 수영은 절개창이 완전히 꼬들꼬들하게 아문 다음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체 부위 지읍을 하셨다면 복근 운동을, 하체 부위 지읍을 하셨다면 힙업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라인을 예쁘게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 후 가장 추천하는 운동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걷기입니다. 수술 후에도 부종이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꾸준한 유산소는 예쁜 몸매를 더 예쁘고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이죠. 지방흡입 후 임신과 출산에 영향이 없는 걸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지방 흡입 후 임신과 출산 시 영향을 주진 않을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지방세포를 빼내도 임신했을 때 배가 제대로 불러올지, 아이가 편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복부 팽만이 이루어지는데요. 자궁은 복부 근육 안쪽 복강 내에 존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 수술 시 지방을 제거하는 피하 조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 후 자연 치유 과정 중에 발생하는 뭉침은 대부분 3개월 내에 풀어지고 미세한 뭉침은 경과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미세 뭉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 시 복부 팽만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방흡입 수술 때 가장 고민인 부분은 단연 복부 지방일 텐데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뱃살 유형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피하 지방형과 내장 지방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들어 올려보는 핀치 테스트로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하 지방형의 경우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2cm 이상 지방이 손에 잡히게 됩니다. 만약 손으로 살을 짚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지방이 그닥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장 지방형으로 배가 단단하고 하나의 원팩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형 유형에 따른 지방 흡입 수술 방법이 다르니 뱃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 365MC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알아봤는데요. 지방흡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방흡입 수술을 하신 분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씬하고 가뿐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